예,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주말 미증시는 파월 연설에 대한 안도감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지난주 어쩌면 파월 발언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흐름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빌드업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은 지난주 전 세계 증시에서 사실상 거의 최하위권이었거든요. 특히 거래대금 쏠림 현상이 되게 심했는데 이 부분이 풀리는지 오늘 장중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이제 미증시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전 업종이 다 올랐어요. 그러니까 뭐 하락한 종목이 있긴 하지만 업종 전체로 다 올랐고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거든요. 그러면 어떤 게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느냐? 파월 의장의 발언, 거기에 따른 해석을 좀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. 우선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한 발언이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고 이건 뭐 사실 뭐 9월에 금리 인하 한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이건 이렇게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두 번째, 그러니까 최근의 고용 지표는 대규모 해고 없이 공급 증가로 만들어진 거다.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고용 지표 악화되면서 이거 경기 침체 유발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를 실기한 거 아니냐. 이거 잘못하다가 경기 침체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침체 아니야. 고용 지표 나쁜 건 해고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노동 공급이 증가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어.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이번 발언에서 점진적 그리고 체계적인 단어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0.25뿐만 아니라 0.5도 가능하겠구나.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원하고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비교적 좀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관련주 올라가고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3%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금리 인하할 때 이렇게 미증시에서 러셀 2000이 강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내내 이런 형태로 다시 기존의 어떤 금리 인하 이슈 나오면서 한동안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가 집중됐잖아요. 그러니까 미증시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지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분위기 좋은데 주말에 갑자기 또 중동 정세 관련된 뉴스가 나왔잖아요. 뭐 헤즈볼라가 또 이제 대규모 보복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하고 하여튼 이런 등등의 뉴스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또 전면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영향을 줄까? 근데 이스라엘 증시가 올랐어요. 예, 이스라엘 증시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게 지난번을 돌이켜보면 4월에 이란하고 좀 충돌이 있을 때 뭐 물론 그때도 이제 단발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도 이란 증시 이스라엘 증시가 올랐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로 확전 한 번 붙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게 한 번 붙는 걸로 일단 불확실성 제거되고 한동안은 서로 간의 무력 충돌은 좀 잦아든다.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스라엘 증시 올랐고 사우디 증시도 올라가서 이게 이제 뭐 또 오늘 우리 증시 돌아가는 시간대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영향은 일단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이제 엮으려면 또 엮을 수 있는지 이러니까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유난히 약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사실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서도 코스닥이 1.7% 지난주에 유난하게 약했잖아요.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유난하게 약했고 특히 하락 종목 수가 5일 동안 보면 4일 동안이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었어요. 예,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사실 시장이 밀릴 정도의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코스피가 주간에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유난하게 코스닥이 약했는데 이거는 이제 수급 블랙홀 현상. 그러니까 제약주도 제약주지만 지난주에 특이했던 건 뭐냐면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에 각각 신규주들이 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잡아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1조 원대, 2조 원대, 1조 4천억대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게 이제 한 종목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이 조합이 된다든가 뭐 다른 종목이 조합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한 두세 종목이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에 막 30% 넘어가고 막 이런 구도가 돼버렸거든요. 근데 코스닥은 통상적으로 한 두세 종목에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
지수하고 상관없는, 예를 들어서 코스피 종목이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어떤 한 두세 종목이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의 한 30% 정도 차지하는 비율이 되면 하락 종목이 되게 많아집니다. 이게 단타 치러 가던가 하락할 때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세가 실종돼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 대금이 최소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줘야, 그래야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이 오후까지 유지가 되는,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, 근데 보통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면 그날만 좀 반짝거리고 이제 거래 대금 좀 줄긴 하잖아요. 이번 주에도 뭐 신규 상장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되긴 합니다. 근데 저는 하여튼 우리나라 상장 제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퇴출시킬 기업들을 그냥 버티게 하고, 또 상장이야 뭐 당연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거래대금 뭐 따블 뭐 이런 식의 홍보를 해놓고 기관들은 걷다 대고 첫날 되게 많이 팔고,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금투세와 더불어서 이것도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뭐 8월 6일 시장이 반등하면서부터의 주가 추이를 보면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건설주들 뭐 일부 올라가 있고,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, KB금융, 그러니까 금융주가 좀 어정쩡하고,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주가 올라오다가 지난주 저항대에서 이제 멈칫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살짝 올라오고,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8월 뭐 최저점보다는 다 올라오긴 했지만, 그러니까 추세가 조금 종목들별로 오락가락해요.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소 관계가 되면서 올라가고 빠지고 막 이런 종목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번 주 잘 보면 이벤트가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이벤트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,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가 또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있죠. 뭐 건설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할부 금융 이슈가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 두 가지 덩어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9월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정시켜 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, 오늘 장에서 초반에는 뭐 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오후 장에서까지 그걸 버틸 수 있을 거냐,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특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흥국, 특히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에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신흥국 쪽에 안 들어왔었어요.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, 특히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업종의 동향, 이게 이제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지 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수급을 어떻게 하느냐, 그러면 이쪽으로 가느냐, 반대 시소가 뭐 제약이나 2차 전지나 또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 시소로 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신규주들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금리 인하, 제가 뭐 예전에 차트 보여드린 거긴 한데, 금리 인하 했을 때 일반적인 경우와 경기 침체,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이걸 좀 나누어서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하면 웬만하면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, 금리를 내리는 기간 동안에는 IT 버블이 터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인하 기간에는 증시가 다 올랐거든요. 뭐 초반에 빠졌다 올라가든 어떻게든 올라가든 인하하는 기간에는 증시가 다 올라가긴 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경로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,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.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하고 우리는 또 따로 가잖아요. 미국하고 우리는 좀 따로 가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,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내린다,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또 이제 변화가 생기는지,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빌드업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게 제가 눈치 조금 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하고 좀 다릅니다. 저도 지난 주말에 조금 컨디션 난조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